우리의 삶에서 예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키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심리학자들 또한 인정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 일상에서 예쁜 말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사건이나 변화일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연구와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의외로 작은 말 한마디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예의 바르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예쁜 말, 즉 공손하고 친절한 언어는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존중을 느끼게 해준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 이런 말들은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 말은 단순히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또한 예쁜 말은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직면하는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기 쉽다. 그때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 한마디가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조금 상처가 되었어요 라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그 말을 반성하게 되고 대화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갈등을 감정적으로 치닫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하지만 예쁜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의 진정성이다. 만약 단순히 예의만 차린 말들이라면 상대방은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 진정성 있는 말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 말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예쁜 말은 단순한 예의나 습관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고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작은 말들의 힘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누구든지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연습해야 할 5가지 예쁜 말. 예쁜 말은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워지고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은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장들을 연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를 통해 예쁜 말이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5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저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는 표현이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2번째는 감사합니다이다.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표현이다. 예를 들어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노고와 시간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이 작은 표현 하나로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어르신들 중에는 자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자신이 감사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 세 번째는 저도 이해합니다 라는 표현이다.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히 괜찮아요 라는 말보다는 저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된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든다고 한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 네 번째는 사과드립니다 라는 말이다. 실수를 했거나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사과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작은 오해나 갈등이 있을 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갈등이 쉽게 풀린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감정을 나누는 것이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는 길이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다. 바쁜 일정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 만나는 것은 큰 은혜이다. 이 말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현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 다섯 가지 표현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상대방에게 진심과 존중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셋, 예쁜 말이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여주는 방법.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종종 갈등은 말 한마디로 크게 번지기도 하고 잘못된 언어 사용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예쁜 말은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쁜 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감정이 격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심코 말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의견 차이나 불만이 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해? 혹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 라는 말은 종종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더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뒷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또는 너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나는 이렇게 느껴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예쁜 말은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먼저 표출하려고 하지만 예쁜 말을 사용하면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불편한 말을 했을 때 왜 그런 말을 해? 라며 상대를 반박하는 것보다는 그 말이 좀 상처가 되었어 라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는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갈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사실 이런 예의 바른 언어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만든다. 또한 예쁜 말은 상대방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에 따라 그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힘들지 않으세요? 혹은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스트레스를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예쁜 말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무겁거나 갈등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최소화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대부분 예쁜 말이 관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에서 무의식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만한 말을 피해가고 대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긍정적이고 원만하게 만든다. 결국 예쁜 말을 사용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 한마디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예쁜 말은 단순히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네,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 예쁜 말이 만든 변화. 많은 어르신들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예쁜 말이 단순히 예의나 거칠애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열쇠임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예쁜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다. 어떤 한 어르신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예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자녀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항상 유념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그렇구나.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느끼는 거겠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건넸다.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갈등이나 불만 없이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었다. 이 어르신은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관계가 훨씬 원활해졌다면서 예쁜 말이 관계를 개선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나누었다. 그는 "한 번은 이웃과의 작은 오해로 마음이 많이 상했었는데 그때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고 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매우 화가 나 있었고 그 말이 문제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었고 갈등은 순식간에 해결됐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예쁜 말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외에도 많은 어르신들은 예쁜 말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이 편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된 경험을 공유했다. 어떤 분은 남편과 다투었을 때 "이해해라는 말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이 열렸다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예쁜 말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를 이야기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다 보니 서로 간의 감정이 깊어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예쁜 말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사람들 간의 신뢰와 감정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예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 어르신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는 그 말이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갈등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며 예쁜 말은 결국 사람들 간의 이해와 사람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5. 예쁜 말과 능동적 경청의 관계. 예쁜 말을 사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능동적 경청은 예쁜 말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에 맞는 예쁜 말을 건네는 것은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열쇠가 된다. 능동적 경청은 단순히 "응, 그래" 하는 반응을 넘어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다. 한 예로 70대 중반의 박 씨는 자주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박 씨가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박 씨는 몇 번의 갈등을 겪었다. 친구들이 자신에게 불만을 표현했을 때 박 씨는 "그게 뭐가 문제야? 혹은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지 않겠냐? 라고 반응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박 씨는 친구로부터 "너는 항상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깊이 반성했다. 그때 박 씨는 비로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박 씨는 그 후부터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말을 끝내기 전에는 끼어들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렇구나. 이해가 가" 또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말로 자신의 공감과 관심을 표현했다.
놀랍게도 박 씨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한층 부드럽고 의미 있는 대화로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박 씨는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신뢰를 쌓았으며 그들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80대 초반의 김 씨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능동적 경청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김 씨는 자녀들과 대화할 때 자주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자녀들이 때때로 엄마는 항상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우리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김 씨는 당황스러워했다. 이 상황에서 김 씨는 자신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김 씨는 자녀들이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로 했다. 또한 자녀들이 불편한 감정을 털어놓을 때는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하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 결과 김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원활하고 따뜻해졌다고 느꼈다. 능동적 경청을 통해 김 씨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더 많은 공감과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예쁜 말과 능동적 경청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예쁜 말만 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진지하게 듣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이다. 능동적 경청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예쁜 말을 건네는 것은 관계를 더욱 푸짐하게 만든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와 존중을 쌓는 중요한 과정이다. 6. 예쁜 말이 가져오는 신뢰와 안정감.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신뢰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예쁜 말은 신뢰를 구축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르신들 중 많은 이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예쁜 말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의 이 씨는 평생의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사업을 할 때 이 씨는 파트너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했다. 한 번은 이 씨가 거래처와 중요한 협상 중에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씨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돌보았다.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이 씨는 그 이후로도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예쁜 말의 힘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예쁜 말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그 덕분에 사람들은 이 씨를 더욱 존경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80대 초반의 박 씨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가족 간의 관계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박 씨는 젊은 시절 자녀들과의 갈등을 많이 겪었다. 자녀들이 자주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불만을 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박 씨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예쁜 말을 사용할 때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어 박 씨가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나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 또는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게라고 말했을 때 자녀들은 박 씨의 말을 더 신뢰하고 박 씨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박 씨는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며 예쁜 말이 신뢰를 쌓는 중요한 도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쁜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예쁜 말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쁜 말을 건넬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람을 더 믿게 된다.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예쁜 말은 단순히 예의 발음을 넘어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표현이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런 예쁜 말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관계가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7. 예쁜 말을 통한 마음의 치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 상처들은 때로는 말로 치유될 수 있다. 특히 예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이 있다. 어르신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경험을 통해 예쁜 말을 사용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왔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최 씨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가족과의 갈등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다. 특히 최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남긴 일들이 있었다. 어느 날 자녀가 최 씨에게 말했다. 엄마, 당신은 항상 내 의견을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최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자녀와의 관계가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최 씨는 그 후 자신을 돌아보며 자녀에게 예쁜 말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미안해. 더 잘 들어주지 못했구나 라는 말을 전하며 자녀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가려 했다. 최 씨는 이후 자녀와의 대화에서 내가 힘들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고 말하며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 결과 자녀와의 관계는 차츰 회복되었고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예로 80대 후반의 김 씨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 김 씨는 결혼 초반 작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한마디씩 날카롭게 말해왔다. 그런 말들이 누적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멀어졌고 관계는 얼어붙었다. 어느 날 김 씨는 자신이 말 한마디로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 씨는 내가 이렇게 말해서 상처를 준 걸 미안하게 생각해라는 말로 시작하여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김 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예쁜 말 한마디는 배우자의 마음을 녹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이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처럼 예쁜 말은 단순한 언어 이상의 역할을 한다. 상처를 입은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이 사실을 몸소 느꼈고 그 경험을 통해 예쁜 말을 사용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고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쁜 말은 단순히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8. 예쁜 말의 힘.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다. 예쁜 말을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그 말이 사람의 내면에 깊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단순히 외적인 대화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넘어 예쁜 말을 사용하면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결국 사람은 더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한 예로 70대 초반의 정 씨는 젊은 시절 매우 직설적이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자주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으며 말을 하곤 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자주 일어났고 결국 친구도 가족도 떠나갔다. 하지만 정 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게 되었고 더 이상 혼자만의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때 정 씨는 예쁜 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이해 혹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과 같은 말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도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서서히 정 씨의 내면에 스며들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정 씨는 예쁜 말을 사용한 덕분에 자신의 내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는 자신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80대 후반의 이 씨는 평생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이 씨는 자주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자신에게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씨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깨달았다. 이 씨는 그때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 사람도 많은 고생을 했을 거예요. 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이 씨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자신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 노력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 예쁜 말을 사용하면서 이 씨는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 이 씨는 예쁜 말이 자신의 내면을 바꾸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처럼 예쁜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대화의 습관을 넘어서 사람의 내면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가짐도 긍정적으로 변한다. 어르신들이 겪은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예쁜 말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이 외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9. 예쁜 말이 만드는 긍정적인 대화의 흐름. 예쁜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흐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상대방에게 더 큰 신뢰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대화에서 예쁜 말이 흐름을 바꾸는 순간을 경험한 많은 어르신들이 그 힘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고 있다. 예쁜 말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 크며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대화에서 항상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표현을 사용하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자주 마찰이 일어나고 관계가 점점 더 딱딱해지자 박 씨는 큰 변화를 결심했다. 그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조금 더 부드럽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신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박 씨는 점차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감정을 담아 표현하자 가족들은 그의 말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고 대화는 점점 부드럽고 원활해졌다. 대화를 하면서 박 씨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그의 말을 듣고 또한 그들이 느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로 인해 가족들 간의 갈등이 줄어들었고 서로의 생각을 편안하게 나누는 대화가 늘어났다. 박 씨는 예쁜 말 한마디로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다. 또 다른 예로 80대 후반의 송 씨는 평소 대화에서 불필요한 말이 많았고 종종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곤 했다. 송 씨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송 씨는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친구는 송 씨, 제가 얘기할 때는 좀 더 경청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송 씨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때 송 씨는 자신의 대화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후 송 씨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화가 끝난 후 친구는 송 씨에게 오늘 대화가 정말 좋았어요. 당신 말은 항상 따뜻하게 느껴져요 라고 말했다. 송 씨는 그 말을 듣고 예쁜 말과 경청이 대화의 흐름을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지를 실감했다. 이와 같이 예쁜 말은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한다.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예쁜 말은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대화에서 예쁜 말을 사용하는 습관은 결국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고 풍요롭게 만든다. 10. 예쁜 말로 삶의 질을 높이다. 예쁜 말을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중요한 교훈이다. 예쁜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일상에서 예쁜 말을 꾸준히 사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고 삶의 전반적인 태도도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감정적으로 다소 차가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김 씨는 어느 날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사람들과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그 방법을 찾고자 했다. 김 씨는 우연히 예쁜 말을 자주 사용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일상에서 자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같은 말을 쓰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점점 더 예쁜 말에 익숙해졌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원활해졌다. 특히 김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하지? 왜 말을 안 들어? 와 같은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도는 그렇구나. 너의 의견도 중요하단다. 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의 감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 결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고 김 씨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예쁜 말을 사용한 것이 김 씨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다. 김 씨는 그 경험을 통해 예쁜 말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다른 예로 80대 후반의 박 씨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랜 친구와 자주 연락을 했지만 그 친구와의 대화는 점점 피상적이고 건조해졌다. 박 씨는 어느 날 그 이유가 자신이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 씨는 그 후부터 친구에게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해요 라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며 상대방의 감정을 더욱 배려했다. 그 결과 친구와의 대화가 다시 자연스러워졌고 둘은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예쁜 말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쁜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자신의 마음도 편안해지며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진다. 어르신들이 겪은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예쁜 말을 실천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쁜 말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